이 책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되게 찌뿌둥하고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멍하고 일의 효율이 잘 오르지 않고 내 나이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뇌의 측면에서 세포의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세포를 망가뜨리는 독성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추천하겠느냐. 첫 번째,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되게 찌뿌둥하고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멍하고 일의 효율이 잘 오르지 않고 내 나이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회의에 가서도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서 그 회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탁을 돌아봐라. 네가 평생 먹고 있는 식탁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단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야채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프로그램 해줘서 1주차에는 어떻게 먹고 2주차에는 어떻게 먹어라. 그런데 그 먹는 정도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천재 식단을 한 달간 정말 실천했던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8kg을 감량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하고 만나고 싶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은 뇌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양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들이마시면 목 뒤로 약간 강한 싸한 맛이 나실 거예요. 그게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일수록 올리오테칸이라는 이런 성분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의 아주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뇌 세포, 신경세포의 노화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오칸탈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정상적으로도 다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면 그만큼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 나가지 않으면 그게 쌓여서 한마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올리브 오일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것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지중해 식단에서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안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색소가 항산화 역할, 그 다음에 항염증 역할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노화를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산화성 손상 때문에 악화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산화성 손상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분이 블루베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실제적으로 열량은 높지 않으면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런 색소를 많이 머금는데요. 각종 베리류는 비슷한 형태의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 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초여름에만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요. 생 블루베리에 굉장히 많고 냉동 블루베리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계절별로 베리류를 챙겨 먹으시면 이러한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무슨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달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역할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당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글라이케이션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걀을 먹으면 세포에서 인슐린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있는 당을 떨어뜨리게 돼 있는데 만성적으로 당에 노출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달걀을 드시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그만큼 잘 작용하게끔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당뇨 환자한테 굉장히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에 가장 좋은 루트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놀랍게도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동맥경화의 가장 큰 주범의 레벨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 콜린이 무엇이냐? 우리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우리 기억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인데 이 달걀 속에 있는 콜린이 아세틸콜린의 전구 물질로 작용을 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하루에 저희가 뭐라고 권유를 드리냐면 달걀 튀겨 먹으실 거예요? 아니면 프라이해서 드실 거예요? 달걀은 삶은 달걀, 물에 그냥 삶은 달걀을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사실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채소고 비싸기도 비쌉니다. 근데 이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어서 이게 강력한 뇌신경 세포의 재상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다 성체가 된 브로콜리보다는 약간 어린 새싹 브로콜리, 구하기 힘든 그러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무려 1000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콜리도 죽을 때까지 챙겨 먹으면 좋을 슈퍼푸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두뇌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드셔보신 분 계시겠지만 맛이 느끼해서 잘 먹기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아보카도 내에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뇌에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보카도 내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과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E라고 해서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신경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그러한 성분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5가지를 특히 서양 음식을 추천한다면 어떤 음식을 추천하겠느냐? 5가지. 첫 번째,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블루베리, 달걀, 브로콜리, 아보카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바로 단순당입니다. 단순당은 한마디로 뭐 설탕 같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단 음식만 보더라도 뇌에서 벌써 그 신호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막 인슐린이 분비를 하면서 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이 췌장에서 막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막 이 세포 안으로 더 밀어넣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몸에 쌓이면 안 되는 건데 혈관이나 이런 곳에 덕지덕지 기름덩이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당을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서 세포 나름대로는 자기 몸에 이 당을 묻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글라이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세포에서 글라이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의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만성 염증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만성 염증 상태는 곧 활성산소라고 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독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더 빨리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단순당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 좋은 음식이 바로 제가 가장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적정량 들어오게 되면 내 뇌세포와 신경세포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과다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리놀렌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무조건 축적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지방산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이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연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게 축적이 되고 한번 축적이 되면 세포 변형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다 같이 좋은 게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먹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도 역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양제예요. 사실은 영양제가 우리가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D, E 이런 걸 많이 먹는데 그러한 영양제는 자신의 몸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칼슘을 많이 먹잖아요. 칼슘을 많이 먹는데 칼슘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뇌에 쌓입니다. 그러면서 치매를 더 악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 오히려 잇몸 부분에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칼슘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골다공증을 악화시킨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칼슘이 정말 부족한지 확인해보고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비타민 D와 같이 드셔서 필요한 만큼 복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약 선택법입니다. 천재 식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미국에서 작성된 거니까 모든 음식이 한국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보카도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아까 아마시유라든 이러한 좋은 슈퍼푸드도 소개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있는 가장 좋은 슈퍼푸드 중에 하나고요. 이게 올리브 오일뿐만 아니라 아마시유 이런 것을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다양한 식단과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가장 강조하는 건 그것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른만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음식은 항상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상태를 체크를 하시고 적절한 상태에 섭취를 하시는 그러한 현명한 방법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한 달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50이 넘으면 50년 동안 그 식단을 비슷하게 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30살이 넘으면 30년 동안 해왔던 걸 한 달 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이 굉장히 노곤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할 때 제가 식단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필요한 게 급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식단법입니다. 이게 한 달 플랜인데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식단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약에 올라와 있는 음식 중에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고당도 탄수화물만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로는 가공되어 있는 조미료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하는 그러한 백색질 공포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식단을 조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는 기름으로 이용한 그런 튀긴 음식이 있지 않는지, 패스트푸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지를 먼저 본인의 식단을 돌아보시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만약 파악이 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릴 식단과 가져가야 될 식단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지니어스 푸드 1단계거든요. 1단계 뭐냐면 탄수화물 농도를 아주 낮추는 거예요. 한 15에서 20g 정도 하루 섭취량을, 나머지를 단백질과 야채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1단계에서는 탄수화물을 한 20g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되면 어느 정도 내 몸이 약간 가벼워진다는 느낌, 그때 가장 살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굉장히 제한하니까.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의 용량을 약간씩 늘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만 한 100g 정도, 하루에 탄수화물 한 100에서 150g 정도 약간 올리는 치팅 데이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지니어스 플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 몸에서 만성 염증과 당으로 인한 글라이케이션 된 세포 독성이 좀 빠져나갔다라는 그 느낌, 그 약간 몸이 가벼운 느낌이시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고 나면 2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책에서는 3주째부터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아직도 내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하면 1단계를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탄수화물의 용량을 약간 높이는 거예요. 한 40g에서 80g 정도로 더 높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질을 골고루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탄수화물을 100g, 150g 이렇게 많이 먹는 날을 1단계에선 하루 정도만 허용했다고 하면 여기는 한 이틀 정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한 달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나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당 성분은 빠지고 내 몸은 산화성 손상을 훨씬 덜 받는 건강한 육체로 점점 변해가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초간단 아침 식사법으로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감소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위주로 드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은 하루에 60g이 필요 양이니까 한 20g에서 30g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돼지 목살로 치면 한 100g 정도, 등심으로 쳐도 기름 부위 제거하고 한 80에서 100g 정도가 단백질 필수량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슨 고기를 구워 먹어 라고 해야 되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아 먹는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슈퍼푸드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하고 그 다음에 비니거라고 해서 반 숟갈 정도 섞어서 아침마다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내 몸을 싹 씻어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초간단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당이 첨가되지 않는 요거트, 달걀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